네, 뉴욕 증시는 막판에 힘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 중반까지는 우왕좌왕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투자자들이 자극을 받고 저가 배팅에 나섰을까요?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봐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중에 국채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초반에는 조금 시장에 빠져서 불안했는데 막판에는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 부여하실지 일단은 주변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세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가 매수는 유입이 됐는데 막판에 그게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유입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주식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0.2% 상승, 나스닥 1.6% 상승, S&P 500 0.5% 상승했습니다. 5% 이상 강세 종목을 좀 보자면은 메타 플랫폼이 5.3% 상승했고요. 넷플릭스도 4.8% 상승. 로블록스가 6.6% 상승, 메타포트가 5.4% 상승, 쇼피파이가 6% 상승, 쇼홀스 테크놀로지가 10% 급등, 워너브라더스가 6% 상승,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6.5% 상승했고요. AMD가 5% 상승, 옥시덴탈이 5.8% 상승, 퀀텀스케이프가 6.5% 상승, 루시드가 5.4% 상승, 리비안 5% 상승, 모더나 5.7% 상승, 노바백스 19.3% 급등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3.2% 상승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9.5% 지분 확보를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온세미컨덕터가 6.7% 상승했는데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매출하고 EPS 모두 컨센서스 소폭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매출하고 EPS 모두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5.3%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클라우드 강세로 호실적이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한 것을 보면은 클라우드 부문에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다고 보면은 클라우드 섹터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클라우드 수요 증가와 타이트한 공급 여건으로 인해서 반도체사들은 이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ISM 제조 PMI가 55.4로 집계됐는데요. 3월보다 소폭 하락했죠. 3월에는 57.1이었는데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상치는 57.8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2로 확장 국면이고 그러나 20년 7월 이후에는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1분기에 애플 주식을 6억 달러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연준 부의장 퍼거슨 씨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침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완만한 침체를 기대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분기 정도 역성장하면은 그냥 그 정도면은 선방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수차례 50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차례까지 50bp 여러 번 올릴 거다. 어제부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게 경기 침체는 올 거다. 네, 어느 정도로 언제쯤 올지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시기에 대한 분석만 다를 뿐이지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면서 비관론자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좀 함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큰 의미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시작해 주셨어요. 네,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고 좀 봐주셨는데 장중에 나스닥이 1% 넘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심리적인 저항선이죠. 3% 뚫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장중에 조금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채금리 상승이 저번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3%는 기본적으로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중에 빠졌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국채 금리는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3.2까지 얘기하는 측도 있고 3.34까지도 얘기하는 측이 있는데 그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오르내림을 반복했던 심리적으로도 불안했던 시장이었어요. 아무래도 FOMC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왔거든요. 50bp는 저희가 거의 100%
70%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아주 일각에서는 또 75bp도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에 양적 축소도 구체적으로 조금 발표가 있을 것이고 기자회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월 의장.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대한 힌트까지도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FOMC 관전 포인트가 조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네. 뭐 6월 달에는 그렇게 크게 힌트를 안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네. 죄송합니다. 네. 크게 힌트를 뭐 얼마를 인상하겠다라는 것을 안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6월에 뭐 75bp 금리 인상을 지금 뭐 예측을 하는 측이 대부분 좀 많은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75bp를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수 때에 예. 반영하고 근데 있어요. 만약 실제로 50bp밖에 안 하면은 네. 시장은 뭐 반등하는 것이고 뭐 그럴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크게 여기서 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좋은 어떤 뭐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는 무리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멘트가 경계돼서 침체돼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또 이제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착륙은 조금 힘들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방향 가져가게 되면 연착륙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4월이죠. 4월에 네.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하지 1.4 않았습니까? 나왔죠, 마이너스.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7월에 이제 또 2분기께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도 역성장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2분기 연속해서. 결국에는 공식적인 침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아하. 만약에 그때까지 뭐 물가 안 잡히면은 네. 당연히 또 다시 뭐 그때는 이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공식화되는 것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7월까지 뭐 그 수치가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 시장은 뭐 그때까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 계속 가지고 갈 것으로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바닥으로 랠리가 나오더라도 역시 뭐 그게 단기적인 바닥일 것이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 하다 보니까 연준의 지금 최대 숙제 과제가 연착륙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제 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썸머랠리 얘기하기엔 너무 앞서 나갑니다만은 7월 달에 미국의 GDP 이제 쇼크가 나온다면 더 더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름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연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번에 움직일 거라는 점에 어느 정도 암시했던 국채 또 시장의 움직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스닥이 반등폭이 가장 컸잖아요. 물론 많이 깊게 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반등폭을 좀 짚어주셨는데 뭐 메타, 뭐 넷플릭스, 로블록스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정말 고퍼 종목들, 네, 맞아요. 낙폭주이면서도 이런 조화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간밤에. 어제 보면은 뭐 애플 같은 거는 소폭 반등에 그쳤고 네. 대부분 이제 낙폭이 좀 과다한 종목으로 낙폭주들이 좀 많이 낙폭받은 올랐죠. 종목들이 예. 좀 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메타 플랫폼스, 뭐 로블록스, 넷플릭스는 아니지만은 로블록스, 메타포트까지 엮어보자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네. 넷플릭스는 뭐 OTT 콘텐츠 관련주고, 그다음에 콘텐츠스케이프, 루시드, 리비안 이거를 또 공통적으로 엮어보면은 테슬라까지 엮어보면은 역시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이쪽으로 엮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반도체 관련 주식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5% 상승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전부 다 강했거든요. 반도체 업종도 뭐 괜찮았고 뭐 전체적으로 그러고 모더나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모더나는 뭐 지금 6세 이하 코로나 백신 언제 될 것 신청을 같더라고요. 예.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뭐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고 노바백스는 왜 이렇게 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백신 관련주들이 화이자는 아니지만 바이오엔테크도 한 5% 정도 상승했거든요. 백신 관련주도 강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월 뭐 뉴욕 증시 급락장에서 지금 빅테크 시총이 1,700조가 증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만회하는 스텝이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전반적인 지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이 낙폭주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온 쪽에서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반등을 이어갈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됩니까? 종목들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7월 달에 2분기 GDP를 좀 보자고 얘기한 거는 그때까지 지수가 계속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뭐 그 7월 앞두고 뭐 어느 정도의 뭐 강한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뭐 강한 반등 나올 것이 뭐 3주짜리가 됐건 한 달짜리가 됐건 네. 나오는데 예. 그래도 역시 뭐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바닥을 조금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바닥 찾는 시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뭐 일주일, 열흘, 뭐 아니면 5일,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럼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그래서 여름까지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 근거는 뭐 단순히 가격입니까? 너무 빠져서 리바운드성으로 보세요? 7월까지 네. 그 수치가 만약에 네. 나올 때까지 만약에 2분기 GDP가 역성장을 하든 안 하든 나올 때까지 계속 빠지면은 시장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거는 전부 다 계단식으로 빠지거나 N자형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네, 소모장이나 네, 약간 조정이나 이런 아직까지 식으로요? 미국 증시 바닥을 찾으려면 개인적으로는 네. 내년, 내후년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 네.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은 쇼커버링에 의해서 강한 매수세는 언제든지 좀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바닥 찾기 과정은 조금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국내 증시 흐름도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봐주세요.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지. 어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유는 있죠. 뭐 수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수급에서 금요일 날에 금융투자랑 연기금이 주식을 사고 외국인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으로 코스피를 대했는데 개인은 팔았잖아요. 개인은 팔았는데 예. 그렇게 본다면은 개인들이 급하게 처분할 물량도 없으니까 개인 연기금이나 뭐 금융투자는 어느 정도 시장을 그냥 받쳐놓은 상황에서 위에 팔 것이고 네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어제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개인들만 사고 또 연기금이나 증권 금융투자는 자기네들이 받쳐놓고 그냥 위에서 팔았다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수 좀 답답한 흐름 좀 더 계속될 것이다. 바닥 찾기 과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국내 시장의 판도가 여전히 이 개별 종목 장세에 의지하게 되는 흐름이 어제도 굉장히 명확했는데 이 시장을 내가 조금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게 그래도 트레이딩이라던가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 단기적인 매매 이런 것들 통해서도 조금 그래도 수익을 강구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렇죠? 자신 있으신 예.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아니면은 그런 거 말고 나는 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갔는데 큰 그림을 보고 싶다는 분들은 수익이 나는 것들은 좀 챙기는 것도 괜찮고 뭐 챙겨가지고 조금 현금도 좀 마련해 놓고 지금은 좀 그래야 되는 장이고 무조건 뭐 팔기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났는데 저는 팔자는 말은 지금 솔직히 하는 얘기로 아니고요. 좀 수익이 나면은 팔고 네. 단기 매매 자신 있으면 조금 한번 가담도 해보고 근데 뭐 저는 단기 매매 그렇게 뭐 자신 없으면은 그냥 시장은 뭐 여전히 뭐 순환매 계속 돌아가니까 뭐 네. 길목 지키기 전략 차라리 뭐 그런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냥 그래 보입니다. 정말 팔방미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해서는 요즘에 또 통하기가 힘든 시장이어서 조금 더 유연한 대처 능력이 또 수익률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전문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장중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뭐 불안한 여러 가지 조짐들이 체킹이 되면서 이제 FOMC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때문에 국제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막판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최현수 전문가님께서는 크게 의미 부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단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만 일단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지금 방향타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에 조금 의지하고 있는 편중된 시장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내가 능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동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굳이 무리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수익은 챙기는 쪽으로 해서 전략 챙겨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닝타임즈였습니다.